네, 저는 오늘 이제 일과 삶 균형을 넘어 조화로움을 이제 발표하게 된 장윤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차는 제가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자. 예, 이게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두 번째 그 습관 법칙에 해당되고, 거기서는 이제 번역을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라고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제가 제 책을 번역할 때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땄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수레바퀴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인생의 수레바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일과 삶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는지 그런 부분, 이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번역한 책이 바쁜 부모를 위한 긍정의 훈육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미 이제 자녀가 이렇게 다 큰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아직 어린 분도 계실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제 약간 자녀가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뭐 가족이라고 생각하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나 배우자. 네.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에서 이 챕터 하나가 일과 삶의 통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번역서. 이제 육아책이긴 하지만 결국 육아도 아이를 키우고 내 삶을 이제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과 삶의 통합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챕터에 있는 내용 중에 보시면 항상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훗날 아이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평생 동안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건지 계산해보고 개인 시간과 가족 시간의 경계를 설정하세요. 삶의 모든 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배우자, 자녀와 데이트를 시작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갖고 친구도 사귀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도 같고.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어떤 엄마일지, 어떤 아빠일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를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평생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 개인 시간으로 할애를 할 건지, 그리고 가족과 얼마나 보낼 건지, 내 일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건지를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삶의 모든 면에서 좀 목표를 좀 설정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목표를 설정한다고 해서 그 목표대로 인생이 절대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인생이 되는 건 아니기에 나는 목표를 안 정하고 내가 그냥 현재를 즐기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사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목표를 뭐 구체적으로 세운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죽기 전에 책 한 권 내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한때는 매년 연초에 목표를 한 세네 가지 정도씩을 세웠거든요. 올 한 해 동안 난 이걸 하고 싶어 해서 그 목표를 진짜 수첩에 써가지고 연초에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연말이 됐을 때 보면은 거의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뭐 목표를 세울 때 처음부터 좀 쉬운 것을 세웠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목표를 써놓고 가지고 있는 것과 써놓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좀 설정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관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관계라는 게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동료와의 관계라든지 어떤 친구와의 관계 뭐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배우자하고 자녀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실 더 소홀히 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와 자녀와도 같이 데이트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취미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과 삶의 조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축 하나가 취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글 쓰고 책 읽는 게 제 취미인데, 여러분은 어떤 취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나누고 싶고, 그리고 친구 관계에 대한 부분,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긴다. 그러면 여자친구들이랑 거의 얘기 안 하고 남자친구한테 거의 올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도 결혼을 하게 또 되면은 아이도 키워야 되고 남편도 뭐 챙겨야 되고, 뭐 남편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친구들 잘 못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과 동시에 뭐 어릴 적 친구라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만난 친구들, 사실 친구들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정말 멀어지고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 제 책에서 아이큐미라는 엄마로 산다는 건 이 책에서도 저도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육아도 하면서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중에 인간관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라는 이제 그 책에서 가지고 온 건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 관계가 어색하게 된 동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오해를 해가지고 조금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그러다 우연히 이제 다른 장소에서 만난 거예요. 그 어색한 관계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아는 체를 해야 될까? 아니면 계속 어색한 상태로 그냥 모른 채 해야 될까? 그 갈등의 순간이 딱 느껴졌는데 제가 이제 윈이라고 Women in Innovation이라는 여성 어떤 모임에서 들었던 특강에서 이 내용을 들은 거예요. 인생에 숨겨진 세 가지 비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라는 비밀. 둘째,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나라는 비밀. 그리고 셋째,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감정은 긍정이라는 감정이라는 비밀. 그래서 인생의 이 세 가지 비밀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이제 인간 관계라든지 여러분이 생활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그러죠. 그래서 현재 지금 집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바뀌어야 아이도 바뀌고 배우자도 바뀌는데 나는 안 바뀌면서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고 아이를 바꾸려고 하고 동료를 바꾸려고 해요. 근데 내가 바뀌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감정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긍정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긍정의 감정을 선택해서 이 사람한테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인사를 하고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을 지금 공유를 드리고 여러분도 이제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친구를 어떻게 계속 만날 수 있을지 네,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인생의 수레바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수레바퀴 다 보셨을 것 같고, 다 모르시지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생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이제 8가지 영역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이제 삶에서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7가지가 있는 거죠. 일이나 커리어, 사회적인 관계, 가족이나 육아, 개인의 성장, 취미, 건강, 돈. 네, 이게 중요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종교 같은 게 또 중요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또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기타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다 별도로 남겨둬서 총 8가지의 어떤 그 지표가 있다면 우리가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겨가지고 지금 내가 이 영역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수를 매겨봐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수레바퀴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에 조금 더 몰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뭐 가족 육아에 아주 뭐 충만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수레바퀴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예시가 이런 거죠. 일 커리어는 9점 정도 되는데 취미가 거의 뭐 4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일이 바쁘신 분인데 취미 생활을 못 하고 돈도 그닥 많지도 않고 네, 가족 육아는 조금 괜찮은 편인 거죠. 근데 일에 좀 많이 지금 포커스 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이제 그 모양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일단 이제 인생의 수레바퀴는 균형이 어느 부분이 좀 일그러졌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인생의 수레바퀴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영역에서 10점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과 삶의 조화 이루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워라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균형이라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정말 일이 올라가면 육아가 내려가고 육아가 올라가면 일이 내려가는 걸까요? 내가 일에 조금 집중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삶의 질에 집중하면 일의 질이 떨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균형을 우리는 이렇게 시소에 비유를 해요. 예, 균형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일과 삶의 균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 보면 이제 일과 삶을 대하는 태도, 일과 삶의 조화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글에 보면은 그 아마존의 회장이 제프 베조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정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행복한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로 출근할 수 있다. 그리고 직장에서 즐겁게 일한 뒤에는 역시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집에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일과 삶의 조화, 워크앤라이프 하모니라고 신문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보고, 그거 맞다. 이건 나하고 정말 맞는 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지금은 좀 바빠서 일요일도 많은 제 삶의 일을 하지만, 예전에는 일요일 날 많이 좀 쉬었어요. 일요일 날 좀 충분하게 쉬어야 월요일 날 가서 일을 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요일 날뭐 특별한 거 하지 않고 좀 쉬어가지고 좀 이렇게 그 에너지를 회사에 좀 가져가려는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일을 즐겁게 재밌게 해서 그 기분으로 집에 와서 이제 일을 제 아이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집안일도 하기도 하고 저는 회사에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채용 담당자분들 계시니까 회사에서 이제 인터뷰도 저도 하잖아요. 팀장이니까 사람들 막 인터뷰한 이야기 막 이런 인터뷰한 이력서 보고 면접했던 이야기를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도 해줬어요. 오늘 있잖아. 어떤 사람 인터뷰를 봤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고등학교도 막 이렇게 중퇴하고 막 이래가지고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방송통신대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또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까지 해가지고 세상에 우리 회사를 지원했더라. 그래서 뭐 꼭 뭐 공부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목표를 가지면 또 자기가 계속 또 나중에라도 공부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취직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제 직장 생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어떤 직장을 옮겨 다니는지 다 알아요.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직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도 데려가서 회사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는 뭐 하는 회사다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도 좀 궁금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엄마가 왜 이직했는지도 알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시소를 보여드렸잖아요. 일과 삶의 조화는 시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과 삶의 조화는 저는 이제 그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라는 그네와 삶이라는 그네가 있다면, 때로는 그게 함께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뒤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가 앞으로 나가면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또 하나가 또 뒤로 가면 또 하나가 또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일과 삶의 조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과 삶의 조화는 그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네.